2022년도 한국자산관리공사 입사지원서 항목별 작성법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세영 코치입니다. 지원기간 채용 공고가 2022년 4월 22일부터 5월 6일까지니까요. 시간적 여유가 있는 상태에서 서류를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본 강의는 두 가지 챕터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채용 공고 확인과 관련된 내용을 분석하는 파트고요. 두 번째 파트는 자기소개서 작성법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기소개서만 빠르게 보실 분들은 쭉 넘기셔서 자기소개서의 항목 관련된 내용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체 내용을 한번 아우르고 갈게요. 채용 공고를 보니까 이렇게 60주년이라고 해서 나와 있습니다. 60주년이니까 또 항목에도 나왔겠지만 벌써 60년이면 거의 이제 할아버지 정도 나이가 된 거죠. 자, 2022년 채용공고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고, 자, 구직자 여러분 합격하러 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시작해 볼까요? 자, 일단 모집 부분의 인력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체는 77명 플러스 알파인데 이거는 그죠? 조금 더 뽑을 수도 있고 덜 뽑을 수도 있다, 이런 어떤 의미 같아요. 자, 그런데 전체 인원을 한번 보겠습니다. 경영, 경제, 법, 건축, IT, 6급 고졸의 금융 일반인데 인원이 참 대단해요. 자, 경영 20명이면 단일 규모로 적은 편은 아니죠. 그 다음에 경제도 나도 좋았어 라고 할 수 있는 정도 인원이에요. 근데 법에 관련된 부분들, 법 공부하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물론 법을 공부하는 분들이 많지 않다는 게 아니라 법 쪽으로 가려고 하는 분들의 수요도 적고, 문제는 채용 관련된 게 굉장히 적은데 6명이나 뽑고 있습니다. 진짜 아자입니다. 건축은 자산관리공사인데 건축 당연히 이제 연관이 있겠죠. 14명 뽑습니다. 자, 건축 파트는 실제로 갈 기업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건축 관련된 전공자들이 채용 정보를 보시면 알겠지만, 그러니까 완전 땡큐예요. 생유입니다. 그리고 IT가 10명이에요. 자, 공공기관에서 IT라든지 건축 쪽 포지션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은 관련 전공을 하신 분들이라면 아실 건데 완전히 와우입니다. 와우. 이런 측면에서 각 계열별로 이 전공 채용 분야별로 여러분들이 힘을 내서 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채용 절차는 필기 전형이 있고요. 1차와 2차 면접 전형으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형별로 맞춰서 가는 건 여러분들이 잘 일정 조절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좀 유의할 점이 있죠. 자, 1차 면접 관련된 부분들이 쭉 정리가 되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 상황 면접이 관련된 게 있어요. 자, 자산관리공사는 정말 친절한 기업입니다. 제가 앞전 영상에서도 다뤘지만 그 기업조차도 굉장히 친절한 기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자, 자산관리공사도 그래요. 자, 주공공이나 자산관리공사 이런 기업들이 저는 공공기관의 아주 표범이 되는 기관이라고 생각해요. 아주 잘하고 있다라고 칭찬을 드립니다. 왜냐? 이렇게 샘플로 주는 기업들, 이게 정상 아닙니까? 묻지마 채용이 아니라 동일한 상황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고요. 심층, PT, 상황 세 가지 면접이 약간의 배점이 다르지만 진행이 되고 있다. 자, 전형 일정을 보면 약간 여유롭긴 하나 여러분들이 면접 유형이 세 가지를 먼저 파악해 주시고, 특히 면접이 약하다. 제가 많은 학생들을 지도하다 보면 가장 힘들어하는 것까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PT 면접, 하나는 토론 면접입니다. 물론 공공기관의 한 8, 90%가 토익 면접을 보고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잘 못해요. 배우는 데도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면접이 약하신 분들은 미리미리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갑니다. 자, 친절하게 상황 면접자를 보니까 얼마나 착해요. 정말 친절함 캠고 감사합니다. 제가 인사를 드리고 싶어요. 자,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뭐냐면 평가 기준에 맞게 준비를 해주시면 돼요. 업무 능력에 관련된 걸, 이런 걸 본다니까 평가에 있어서 상황 면접은 이런 걸 보는구나. 자, 실제로 상황 면접지를 보시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못 보신 분들은 꼭 이 상황지에 관련된 내용들을 확인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이 상황지에 관련된 부분들을 살짝 먼저 보고 가자면 이렇게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이 상황 관련된 부분들, 자, 이게 상황지가 아니고요. 잠시만요. 상황지에 관련된 내용들을 보자면 질문들이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 관련된 부분을 쭉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갈게요. 자, 다운받으면 다 있기 때문에 이 자료는 여기서 간단하게 이런 내용들을 봐라라는 정도로 드리고 가겠고요. 자, 다시 돌아와서 자, 이렇게 오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더 친절하게 면접 전형별로 내용을 알려주고 있어요. 1차 면접 전형은 심층 면접이다. 직무 인성, 조직 적합성을 본다.
자, 직무는 16점, 타의 대인에는 16점, 공직윤리는 8점이래요. PT 상황 면접들이 점수가 아주 친절하게 나와 있습니다. 2차 전형은 인성 면접이에요. 자, 이렇게 힌트를 많이 줬는데 여러분들이 면접을 못한다. 이거는 정말 물고기를 잡는 방법까지 다 알려줬는데 이제 끌어올리면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면접에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반성을 해야 되는 영역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갑니다. 자, 이제 간단하게 끝났고요.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 있는 자기소개서에 대한 항목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소서 늘 힘들죠. 자, 제가 15년차 강사인데 자소서는 늘 우리 학생들이 15년 전에도 힘들었던 것 같아요. 2008년부터 강의를 해왔으니까 정말 많은 시간 동안 학생들을 지도해왔죠. 근데 다 힘들어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좀 모르겠습니다. 자, 1번부터 5번까지 항목들을 쭉 빠르게 보면 제가 글을 쓸 때, 글을 쓰거나 자소서를 볼 때 뭘 먼저 보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일단은 이 항목에서 가장 중요하게 알고 싶은 키워드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찾아라. 그러면 지원동기 포부 이렇게 나와 있어요. 1번에서 빨리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희망직무 무엇이니 어떻게 기여할래? 그러니까 다른 거 사족이에요. 전부 다. 사족이니까 이 항목에서 가장 중요한 것만 빨리 체크를 해라. 2번. 자, 주어진 역할 뭐냐? 소기 성과를 냈었니? 그 스타 기법을 써봐봐. 끝. 경험은 돈을 안 받은 거, 경력은 돈을 받은 것. 끝. 이런 식이에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경험이나 경력상의 기재를 안 했지만 여러분이 생각할 때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해주면 이것도 땡큐, 이것도 반영을 하겠다. 얼마나 친절한 기업이에요. 자, 3번, 4번, 5번까지 쭉 볼게요. 자, 고유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했던 경험이니까 이거는 뭐 문제 해결 능력도 있고 뒷부분에 보니까 설득이니까 대인관계 능력의 설득이죠. NCS의 직업기초 능력을 기반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된다. 자, 방법은 되게 친절하게 돼 있어요. 글자 수 150에서 400자인데 합치면 800자 맥스, 그렇죠? 스타 기법을 쓰기에는 충분한 글자 수기 때문에 아주 상세하게 쓸 수 있겠죠. 자, 설득하기 위한 본인의 논리 방법. 이건 대인관계 능력이라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의사소통도 설득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대부분 설득이 들어가면 대인관계 능력의 설득이지만 의사소통도 포함되기 때문에 뭐 두 가지를 혼용해서 써도 상관이 없다. 마찬가지로 연결해서 쓰는 거죠. 자, 4번 공공기관의 직업윤리는 늘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앞전에 찍었던 뭐 죽음공에서도 이런 비슷한 질문이 나왔었죠. 늘 나오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은 그냥 여러분이 평소에 여러분의 가치관적으로 보시면 되고, 이 가치관에 관련된 여러 가지를 제가 바로 앞전 영상에서 죽음공에서 찍었는데 뭐 가치관에 관련된 것들을 확인해 보시려면 죽음공 영상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은 조직의 능력을 묻고 있죠. 자, 100년의 캠콜을 위해서 어떻게 갈래? 여러분들의 의견을 물어봐. 물론 이들도 잘 모르죠.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들의 언어에 얼마나 비슷하게 접근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겠죠. 자, 항목들을 볼게요. 자, 1번 캠코에 지원하게 된 동기와 희망 직무 및 포부를 기술해라. 자, 왜 지원했니? 제가 지원 동기는 늘 얘기하지만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회사는 공기업이든 사기업이든 회사는 일하는 곳이다. 근데 일하는 곳인데 내가 잘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의미 있는 것, 가치 있는 것, 적성에 맞는 것, 여러 가지 조건들이 결국 일과 연결되는 건데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가지고 써본다면, 자, 일단은 이번은 또 이렇게 직무기술서를 기반으로 해서 참고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런데 여러 가지 단서가 있어요. 캠코의 인재사항이 있는데 그걸 참고해서 쓰래요. 본인의 경쟁력이나 장점이나 이런 것들이 포함돼도 상관이 없대요. 그리고 인재사항도 친절하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제가 알려드리는 가이드는 지원 동기인데 채용에 대한 이유예요. 자, 지원 동기의 가장 중요한 것은 직무 지원 동기, 직무 역량인데 역시나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직무의 강점은 뭐예요? 장점은 뭐예요? 타인보다의 경쟁력은 뭡니까? 인재상과 연결되는 소재 중에 장점이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소재를 찾아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회사라는 것은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 그 다음에 실제로 가서 하는 일, 잘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하고 싶다고 잘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직무기술서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자료가 된다라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죠. 직무기술서의 일부를 보니까 핵심 직무가 나와 있고 직무에 관련된 내용들을 쭉 보면 아, 이런 걸 핵심적으로 해야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지원했다고 하는 프레임으로 갈 때는 이런 일들을 내가 잘하고 싶다, 하고 싶다, 도전해보고 싶다, 해왔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야지 지원 동기가 성립이 된다. 자, 작성 예시를 간단하게 제가 써봤는데요. 캠콘에 지원한 이유는 어떤 업무를 해보고 싶다, 도전해보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이루고 싶다라고 여러분들의 가치관적 기준을 써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
그 다음에 업무를 경험해보고 도전해보고 싶다고 했는데 어떤 업무냐? 제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한 준비는 직무는 무엇이다. 그래서 어떤 직무는 어떤 역량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고 나는 그래서 여기 걸맞는 사람 중에서 어떤 노력과 경험과 역량을 쌓았고 자 그래서 K는 지식과 스킬과 익스피리언스 경험을 쌓아서 이 전문가가 되고 싶다. 이것이 내가 이 기업에 오고 싶은 이유다. 이게 지원 동기 아닙니까? 자 이런 식으로 물론 제 말이 100% 맞는 건 아니기 때문에 늘 얘기하지만 이런 방법도 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제가 설명드리는 방식이 여러분들이 이론적으로 설득이 되면 쓰시는 거고 여러분들이 더 논리적으로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러면 그것도 정답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죠. 자,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 그래서 입사해서 하고 싶은 일은 뭐니? 어떻게 기여할 거야? 너를 뽑을 건데 너를 무턱대고 뽑을 수는 없잖아. 네가 어떻게 뭘 하고 싶은지 그 하고 싶은 일 중에서 우리 기업에 도움이 되는 것 우리가 한번 먼저 이야기를 들어볼게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직무기술서를 쭉 보니까 이렇게 직무기술서의 경영기획 직무 하나를 예를 들자면 직무 수행이 나와 있어요. 이게 여러분이 해야 되는 핵심적인 업무입니다. 능력 단위 부분들은 뭐 여기서 영상에서는 다루지 않을게요. 제가 특강 때 많이 하는 건데 영상 등에서는 다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무 수행 관련된 부분들을 보니까 그럼 이것을 여러분이 어떻게 기여할지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막무가내로 여러분이 하고 싶은 글이 아니라 이 기업에서 하고자 하는 것, 하고 있는 것, 미래 할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파악하고 쓰는 거니까 홈페이지와 직무기술서의 내용들을 참고해 보시고 기여할 계획에 관련된 것들은 기본적으로 노력 작성을 해주시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성장시킬 것인지 고도화할 것인지 이런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 무작정 대학은 가겠다 이거 아닙니다. 무작정 고급 자격증만 취득하겠다. 그 자격증 경진대회 아니에요. 때문에 기업에 실제적으로 대리나 여러분들의 선배들이 하고 있는 일, 그 일을 더 잘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해왔고 난 이런 계획이 있다라는 사실적이고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찾아볼까요? 자 여기에서 예를 들면 자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자 보시면 이렇게 여러 가지 직무가 있죠.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직무가 만약에 뭐 경영 쪽이에요. 뭐 경영 관련된 부분이라면 주요 사업이 이런 거니까 이런 사업의 범위 내에서 하겠죠. 그 다음에 핵심 직무가 이제 여기서 여러분이 지원하는 직무 경영 쪽에서는 핵심 직무가 요거예요. 이런 일을 시킬 거니까 막무가내로 하겠다라고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핵심 직무가 이거다. 그럼 이제 포지션별로 여러 가지가 있겠죠. 나는 만약에 이런 직무가 아니에요. 나는 이제 다른 직무다. 그러면 직무별로 쭉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을 거니까 이렇게 금융일반이라고 하면 금융일반에 포함되는 걸 써주시고 IT, 법, 건축 관련된 직무기술서를 전부 다 다운받으셔가지고 그 관련된 내용들을 여러분이 써주시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직무기술서를 여러분이 활용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다. 그래서 나중에 면접 보는 방법은 제가 추후에 뭐 기회가 되면 설명드리겠지만 이 직무기술을 기반으로 어떻게 면접을 보는지 면접관들과 대화할 때 얘가 확실하게 우리 기업을 준비해 왔구나라는 부분들 여러분 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정보가 없는 게 아니라 정보의 활용성을 여러분이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점은 차후에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서류니까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서류로 돌아와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자 이런 식으로 뭐 서류를 써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2번 질문입니다. 2번 질문을 보니까 지원 분야의 직무 관련된 경험, 경력을 쓰래요. 이게 늘 있는 단골 어떤 질문들이죠. 귀하게 주어진 역할을 명확히 이해하고 최선을 다해서 소기의 성과를 낸 경험이 있는가? 지원 동기와 연결되는 건데 이건 뭐 자기 개발과 연결되는 질문이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를 좀 생각해 보니까 여러 가지 있어요. 첫 번째는 보수를 받지 않았던 일, 이거는 경험이라고 하자. 경력은 보수를 받았던 일. 그래서 경험 기술서, 경력 기술서 이런 걸 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임용에 관련돼서 됐을 때 뭘 할 건가에 대한 직무 수행 계획서 쓰는데 이런 개념이 이제 개조식 서류를 쓰는 거예요. 일단은 개조식 서류에 관련된 부분은 차지하기서라도 일단 그러면 여러분들의 경험을 한번 찾아보자. 자, 지원하는 직무에 있어서의 경영, 경제, 법, 건축, IT의 포지션이 각각 있죠, 여러분들이. 그러면 자, 9대 스펙이라고 하는 것들이 사기업에 많이 적용이 되는데 지식, 자격증 등등등이 있겠죠. 뭐 캡스톤 많이 하니까 졸업작품에. 자, 이런 여러 가지 직무들의 경험들이 있는지를 써주시고 자, 경력과 경험 부분에서 여러분이 있다라고 하면 체크를 해주십니다.
그때 내가 뭘 했었지? 어떤 역량을 발휘했었지? 내가 어떤 성과를 냈었지? 내가 이걸 왜 했었지? 이 경험이 내 아이 직무에 어떻게 도움이 될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충분히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 내용을 토대로 정리해보자면 자, 여러 가지 포지션의 프로젝트라고 해서 제가 하나의 예를 들어볼게요. 자, 경험을 쓰는 거니까 당연히 스타 기법으로 써도 충분하게 서류를 쓰는데 문제가 없겠죠. 자, TS. T는 타이틀이고 시츄에이션, 소제목 상황을 써줘라. 소제목 선택을 해주는 거죠. 이거 선택은 써도 되고 안 써도 돼요. 왜냐하면 글자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저의 기준으로 따지면 한 500자 정도를 기준으로 소제목을 써주는 것이 가시성, 가독성, 채용자 입장에서 훨씬 더 글을 보는 것이 편하기 때문에 써주는 것을 제가 강조를 하고 있죠. 자, 어떤 경험을 통해서는 어떤 역량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라고 써주는 거죠. 이 경험에서 뭐뭐 성과를 낸 적이 있습니다. 소기의 성과를 냈냐라고 물어보거나 하는 거니까 성과를 냈다고 두 가지로 써주는 거예요. 자, 과제 미션, 태스크. 당시 저는 어떠한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고 또는 어떤 문제가 있었고 해결해야 되는 과제는 무엇이었고 어떤 난관이 있었고 자, 주어진 상황에 따라서 어떤 방향으로 글을 쓸 것인가는 여러분들이 결정을 해주시면 돼요. 모든 영역의 모든 가능성을 전부 다 이 강의를 통해서 설명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정도로 설명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액션 부분이 제일 중요하죠. 노력과 행동, 역할에 관련된 것들을 적절하게 써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과제 수행에 관련된 여러분들의 무엇을 했는지, 이 성과의 실행에 관련된 것은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사실에 입각하고 행동 중심으로 써줘라 라고 말씀을 드렸죠. 결론적으로 어떻게 끝났는지를 써주는 거고 이런 결과물이 여러분의 직무의 활용성에 어떤 도움을 줄 것인가, 기여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저는 알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런 개념으로 글을 써주시면 무난하게 스타 기법으로 쓸 수 있을 것이다. 소재가 없는 게 문제지 글 쓰는 방법론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3번 고유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던 중 다른 사람과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상대방을 설득해야 됩니다. 내가 고집스럽게 하는 거는 이거는 설득이라 볼 수 없죠. 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지위나 권한으로서 하라니까 라고 하는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동등한 상태에서 또는 인턴이라도 상대방을 설득할 때의 권위, 이 권력이나 힘이 아니라 뭔가의 논리적 근거가 있었니? 이런 것들을 보고 싶어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런 역량들을 찾아야 되겠죠. 경험을. 자, 기존의 방식의 문제점과 아이디어를 생각해낸 계기나 노력이 뭐가 있냐? 자, 이제 IT 쪽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개발 프로젝트를 해봤을 테니까 개발에 관련돼서 참신한 아이디어가 있을 수 있겠고 경영이나 경제는 관련된 프로젝트나 공모전 같은 마케팅 활동들을 했으니까 마케팅이라는 것이 늘 새로운 관점으로 접근하는 거니까 그런 소재를 찾을 수가 있겠죠. 자, 법에 관련된 부분들의 전공자들이 약간 애매할 건데 자, 법에 관련된 전공자들이 대부분 쓰는 것이 모의법정에서 내가 다른 방식으로 진행을 했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쓴단 말이죠. 그럴 수도 있겠으나 가급적 좀 더 창의적인 방법들을 찾아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이 모든 경험들을 다 찾아봤는데도 불구하고 없어. 그러면 현재 갖고 있는 경험 중에서 이 질문의 소재가 의도하는 내용과 가장 부합하게 써주는 것이 중요하겠죠. 건축도 그러하겠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드리는 솔루션은 자, 이거는 기본적으로 대인관계 능력의 이 설득에 관련된 부분들인데 여기는 이제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니까 여기에 굳이 여기에 문제 해결 능력을 써줬어요. 뭐 크게 상관없습니다. 최근에 추세는 공공기관이 하나의 항목만을 가지고 쓴 게 아니라 짬뽕해서 쓰는 항목들이 종종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너무 중요하다기보다는 일단 질문의 소재에 맞게 써주는 게 중요하다. 자, TSTR로 간다고 가정해보면 자, 여기 잘 보세요. 무엇으로 인한 이견이 생겼어요. 설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설득을 했냐고 물어봤으니까. 그러면 이 소제목이 무엇이다? 전체 내용을 대변할 수 있게 써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 면접관들은 시간이 없다. 시간이 없는 분들을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서류를 읽게 해드리는 것, 이것이 핵심 차별화 기술이다. 자, TSTR을 여러분이 천천히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S는 시츄에이션, 두 가지 결론 형태로 상황을 말해라. 질문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한 경험이 있습니다. 뭐 끝났죠. 그러면 자, 무슨 얘기를 할 건지 내가 두 가지로 얘기했기 때문에 평가자들은 이 서류를 보면서 이 구직자가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이제 자산관리공사 정도 준비하는 친구들이라면 경영경제 쪽에서 엄청 파고드는 친구들이 많을 거고 아마 상경계열 친구들 또는 CPA라든지 뭐 이런 주위에 공부했던 분들이 아마 경영경제를 많을 것 같아요. 뭐 IT나 건축 쪽은 뭐 잘 모르겠지만 아마 그런 측면에서는 여러분들이 뭔가 좀 차별화된 경험들을 찾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들고요. 어쨌거나 그런 개념으로 SD를 써준 다음에 그 다음에 2번 부분에서 설득엔 본인의 논리와 방법, 설득의 근거는 뭐니?
실제 면접에서 여러분이 의사소통을 많이 있다고 하면, 좋다고 하면 여러분이 사용하는 의사소통의 방법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죠. 그런 개념으로 논리의 방법은 뭡니까? 라는 공식이 나올 수 있다. 자, 반응과 결과는 그 뒤에 리절트 부분으로 갈 거니까 액션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논리와 방법은 무엇인지를 써주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신력, 타당성, 이론적 배경, 학설, 이런 것들이 상대방을 신빙성을 가지고 접근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이니, 여러분들이 왜냐하면 이것은 해봤는데, 왜냐하면 이런 이론이 있는데, 왜냐하면 이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그 이유, 근거가 상대방을 논리적으로 증거를 가지고 설득한다면 가장 좋은 어떤 소재가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R 부분에서는 설득의 팀원들의 관계는 어떻게 되냐는 것은, 자, 이제 이견이 있을 때는 감정적 갈등이 생길 때가 있거든요. 나랑 맞지 않아서 또 얘가 무시당하는 것 같아서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잘 넘겼는지를 써주는 게 중요하고, 자, 문제 해결에 어떠한 도움을 주었는지, 그래서 그를 통해서 설득이 된 다음에 팀원들이 뭐 끈끈하게 더 끈끈한 조직력을 발휘했는지, 아니면 오히려 그 감정의 골이 생겼는지, 물론 서류니까 여러분이 좋은 글을 쓰겠지만 그런 내용들로 연결을 해서 써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4번은 볼게요. 공공기관 직원으로서의 직업윤리가 왜 중요한가? 귀하의 가치관 또는 경험을 토대로 써라. 이거는 제가 앞전 영상에서 찍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앞전 주택금융공사에서도 비슷한 항목이 있어서 가치관을 취업과 연결되지 않은 가치관까지 제가 다룬 경험이 있는데, 자, 공공기관 직원뿐만 아니라 모든 직원이 마찬가지죠. 사기업도 마찬가지인데, 약간 차이는 뭐냐면 공익적인 가치를 갖고 일하는 게 공공기관 직원이고, 국가의 정보력을 가지고 이걸 이용하는 거니까 얼마든지 악용할 수 있겠죠. 개인의 데이터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서비스가 제공돼야 되고, 남녀노소가 아니라 공평하게 이 서비스의 이용자들, 대상자들에게 나의 어떤 이익을 통해서가 아니라 정당하게 가야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원칙, 기준, 전문성,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필요하겠죠. 청렴이라고 하는 부분들, 옳고 그름에 대한 부분들, 행실 발응이요, 욕심이 없는 것, 이런 것들이 공공기관 직원으로서의 여러 가지 자세 중에 하나잖아요. 일단 여러 가지 자세를 말해도 돼요. 자, 직업윤리가 왜 중요한지를 쓰라고 했으니까 150자, 400자. 자, 프렙 기법으로 쓰는 거죠. 의견이나 생각을 쓸 때는 P, 주장해봐와. 공공기관 직원으로 직업윤리가 중요한 이유는 뭡니까? 주어를 써준 거죠. 기준과 원칙을 기준으로 공평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태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라고 자기의 주장을 써준 거예요. 기준과 원칙을 지킬 때 민원인 혹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이해를 써줬고요. 자, 그럼 실제로 근거니까 가치관이나 경험을 통해 쓰라고 하니까, 가치관은 생각을 써도 되고 경험은 여러분들의 실제 이야기를 쓰라는 거죠. 두 가지 패턴을 쓸 수 있겠다. 실제로 저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불거진 어떤 사건의 경우는 기준과 원칙을 무시한 채로 업무를 진행해서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이 여러 가지 비리가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도 실제로 문제가 될 수 있겠고, 비리가 아니더라도 어떤 행정적인 어떤 절차상의 문제점도 발생할 수 있겠죠. 이런 점에 있어서 여러분이 주장하는 그 가치관을 써주시면 되겠고, 마지막 제 주장에서, 제 주장은 내가 처음에 주장한 내용을 한 번 더 어필하는 경우인데, 그래서 반드시 지키겠다,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마무리해 줬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 귀하가 소속 집단 또는 단체에서 본인의 가치관에 부합되지 않는 갈등 상황이 있었다면, 단순하게 이건 의견 갈등이 아니라 가치관, 기준과 원칙에 어긋나는 가치관인 거죠. 나는 이게 맞다고 생각하고 매뉴얼에 있는데 매뉴얼이 없는 일종의 약식으로 가는 거, 약식도 편법은 아니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냥 지나치는 것, 이런 것들이 있었느냐라는 질문을 하고 있고요. 그런 갈등 사례에 관련된 부분인데, 실제로 이런 자소서에 항목을 해주면 우리 구직자들이 어떤 방법과 모든 정보를 동원해서 다 긍정적으로 쓰겠죠. 하지만 이런 진짜 이야기가 여러분들이 서류 부분뿐만 아니라 면접에서 됐을 때 면접관이 여러분이 눈을 반짝반짝 빛나는 눈빛으로 바라보면서 이 친구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라고 쳐다볼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 글을 쓰기 위해서 글을 쓰게 사기보다는 여러분들이 평소에 마음가짐으로 정직한 마음을 갖고 사는 게 훨씬 더 중요하겠죠. 일단은 이건 경험적 부분이기 때문에 스타 기법으로 글을 썼습니다. 학창시절 이야기를 써줬고, 자, 문제가 있었는지를 써줬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자, 4번은 그냥 제가 상상 속의 이야기를 쓴 거예요. 제가 썼기 때문에 이렇게 똑같게 쓰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가이드를 드리기 위해서 작성했기 때문에 이런 유형으로 써주면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런 글을 보면서 맞아, 나도 그런 생각이 있었지, 이런 의견이 있었지, 이런 경험이 있었지, 거기서 여러분들이 떠올릴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제 힌트를 드렸습니다. 자, 쓰기 어려울까요, 여러분?
자, 제가 직접 써봤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이 정도 400자에서 800자 정도의 글은 800자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한 항목에 여러분이 고민하고 소재 선정하고 글을 쓰는데 한 15분에서 20분 정도에 끝내셔야 됩니다. 이런 정도의 시간이 더 오버되게 되면 여러분 서류의 시간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게 돼요. 15분에서 20분이 쉽지 않겠지만 분명히 가능한 시간입니다. 자, 어떤 친구들이 가끔 저에게 강사님은 말만 하니까 쉽 거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많은 서류를 써봤고 첨삭을 해봤어요. 얼마나 많은 서류를 직업적으로 봐겠습니까? 충분하게 여러분의 경험을 쓸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가는 거예요. 자, 5분 볼게요. 자, 올해 창립 60주년을 맞이하는 캠코가 마주한 현재의 과거, 100년의 캠코, 미래. 이건 뭡니까? 조직이의 능력을 묻고 있죠. 10가지 직업 기초 능력 중에 조직의 능력을 묻고 있는데, 그러면 기본적으로 작성 키워드가 우리 기관에 대해서 너네들이 알고 있는지 묻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기관에 대한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자, 여러분들이 어떤 관심을 가지면 과거에 애플이 어떤 핸드폰을 가지고 지금까지 왔는지, 자동차에 관심 있는 분들은 현대나 자동차가 포니부터 어떻게 지금까지 왔는지, 여러분이 관심 있는 노트북, 핸드폰, 여러 가지 제품들이 전부 다 여러분이 과거를 알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 기업에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오랫동안 우리 기업을 알고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거니까, 자, 조직의 능력을 세 가지로 볼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봐야 되는 게 뭐냐면 경영 혁신 사례나 연구 보고서 자료들을 보시면 돼요. 특별히 홈페이지 가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으니까 캠코의 비전, 변천사와 이 인사말이 나와 있으니까 이걸 참고해서 쓰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쓰시면 이런 글을 만들 수 있을 텐데, 미션, 과거의 미션이 뭐냐, 현재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 미래를 얘기하라고 하니까 60년 됐는데 40년 어떻게 알아요? 자, 60년 돼서 40년, 여러분이 20대 중반이나 30대 초반이라 가정해보면 40년 뒤잖아요. 그럼 벌써 한 60세, 70세 정도 될 텐데, 그렇죠? 그걸 알면 여러분들이 거의 산신령이죠. 신의 영역이다. 그러나 이 기업이 세워진 이유, 설립의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고 현재까지 어떻게 왔고, 과거와 현재를 안다면 미래 여러분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62년도에 캠코의 설립 이유와 그동안 해왔던 공익활동을 살펴보시고 현재를 얘기하니까, 그렇죠? 자, 현재를 얘기하니까 변화되는 시대 캠코가 어떠한 업적을 만들어 왔는지를 써줘라.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국민의 안정을, 기업의 활력을, 국가 자산의 가치를 더하는 리딩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하겠다라고 홈페이지에 있어요. 그러면 현재는 지금 이런 구조를 볼 때 얘들이 뭘 하고 있는지, 이 기업이 하고 있는 이야기를 써주시고, 미래가 중요한 거니까 전체적인 글의 비중은 이게 현재가 전체 한 20에서 30%, 미래가 30, 50%에서 70% 정도 되겠죠. 70% 내가 되겠네요. 그러면 또 마찬가지로 홈페이지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국가 경제의 회복과 정부 정책 이행을 적극 수행하는 것은 물론 지역사회 동반 성장 ESG 경영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캠코의 역할이라는 것이 시대가 변하고 고객의 니즈가 변하기 때문에 그 역할에 맞춰서 우리 캠코도 변화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는 거죠. 자, 그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풀어주면 좀 충분히 캠코에 관련된 이야기를 써줄 수가 있을 테니까 그런 측면에서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걸 한번 보자면 홈페이지를 잠깐 봐볼까요? 캠코의 홈페이지를 잠깐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있나 모르겠네요. 여기를 볼 수가 있나? 자, 보기가 힘들다면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보셔서, 자, 여기에서 이렇게 보시면, 잠깐만요, 볼 수 있나? 자, 이거 볼 수가 있네요. 자, 홈페이지 가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자, 여기에 60년 이야기가 있어요. 기념사를 보시면 여기에 자, 같이 키워온 캠코 나와 있죠. 그래서 60년 동안에 어떤 일을 해왔는지, 62년에 생겼고 앞으로 그래서 뭐가 있냐, 이렇게 앞으로 거듭나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변천사를 보시면 또 이렇게 초일류 전문회사로 2000년대 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현재죠. 그러니까 62년도에서 2000년대까지는 이제 과거에, 그러면 2000년대 20년 정도를 현재라고 보는 거고, 이제 미래의 국가의 안정을, 기업의 자산을, 기업의 활력을, 국가의 자산, 국가 자산의 가치를 더하는 이런 식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비전을 보고 이야기를 쓴다면 훨씬 더 좋은 글을 쓸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캠코에 관련된 자기소개서 항목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 기업은 워낙에 전문가 집단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쪽 분야의 전공, 경영이나 경제 쪽을 메인으로 준비하신 분들이 쓰는 A매치 기업과 B매치 기업 중에 이제 하나로 가는 기업이죠. 자, 실제로 여러분들 이 홈페이지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자, 오늘 자소작성법 강의는 영상은 도움이 되셨습니까? 자, 영상을 지속적으로 찍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셔도 되고요.
얼마든지 옆에 친구들에게 전달하셔도 됩니다. 자, 우리 구직자들이 느끼는 자소서 작성의 어려움은 출제 항목의 의도 파악을 정확히 하지 못하는 점, 항목에 맞는 나의 경험과 소재 선정이 어렵다는 점, 또는 소재가 있더라도 소재 선정이 어려움을 겪고 소재가 없는 경우 소재의 부재로 빈곤을 인해서 어려운 점. 자, 논리적이고 설득적인 글을 쓰고 싶은데 잘 써지지 않는 것, 그리고 내가 쓴 글이 확신이 없는 것, 이런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전부 다 못 쓴다는 전제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서류를 잘 쓰고 싶은 구직자들의 마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점에 있어서는 여러분이 댓글로 문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취업의 궁금증, 자소서 작성뿐만 아니라 취업 멘탈, 인간관계, 그리고 다양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취뽀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박세용 코치였습니다. 파이팅 하십시오.